여기는 역세권이고 단지형 빌라고 인근에 홈플러스 있고 초중고 대학교 학군 다 있고 국가 산단이 있으니까 수요도 충분하고 개발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5,250만 원이에요. 이거는 안 살 수가 없겠죠. 무조건 사야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경매는 맑음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으면서 소액으로 경매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건에 바로 낙찰되었을 물건들이 1회, 2회 유찰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한 가격으로 우리가 입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투자금이 소액이시고 경험이 없어서 두려우신 분들은 경매 투자의 처음 시작을 대부분 조그만 빌라, 초기 재개발 소액 투자 빌라로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직 내가 근육이 다 자라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큰 물건을 하기에는 리스크도 있고 경험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같은 시기가 정말 투자 적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수강생 분들 중에서 그냥 가격이 저렴하다고 이 빌라 사면 안 되나요? 이 빌라 사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고 그냥 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낙찰을 받고 나면 그게 애물단지가 돼서 몇 년 동안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들도 정말 흔합니다. 그러면 어떤 빌라를 사야 내가 성공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빌라를 고르는 기준은 뭘까요? 오늘은 이런 빌라를 사면 정말 돈이 된다 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돈 되는 빌라들을 고를 수 있는지 그 방법들과 실제로 단돈 5,2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경매 물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를 소유주가 매매를 하실 때는 1억 2천만 원에 매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경매로 물건이 진행이 되고 유찰이 되다 보니까 5,250만 원까지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저렴하겠죠? 심지어 방 3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중학교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빌라가 위치한 곳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군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너무 좋죠? 빨리 가서 오늘의 경매 물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어떤 빌라를 사야 돈이 될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는 게 다세대 빌라일 경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깔고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한 채만 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세대는 집합 건물이라서 그 호수마다 딸려 있는 대지 지분이 작죠. 나중에 이 빌라들이 재개발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업성이 높은 빌라를 고르는 기준은 바로 단지형 빌라입니다. 단지형 빌라라는 건요, 같은 빌라 이름으로 여러 호수가 모여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백합빌라, 목합빌라는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의 이름은 다르지만 나중에 이곳이 개발을 할 때에는 함께 모여서 큰 아파트로 개발을 할 겁니다. 나홀로로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빌라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돈이 되는 빌라를 고르는 요건은 최대한 단지형 빌라를 골라라 입니다. 자, 첫 번째로 돈 되는 빌라를 고르는 팁은 최대한 단지형 빌라를 골라라 였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이 위치한 백합빌라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동마다 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4개 동이니까 32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죠. 이 32세대만이라고 하면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같은 모양으로 붙어 있는 빌라들이 6개 동이 똑같이 더 있습니다. 그럼 총 10개 동이니까 8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면 꽤 큰 단지형 빌라라서 추후에 개발을 할 때 사업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이 단지형 빌라라고 하면 아무 호수나 사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가치가 있고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빌라를 골라야 합니다. 빌라에서는 로얄층이 1층, 2층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노후 빌라들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한 1층을 좋아하죠. 하지만 1층은 보안에 좀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2층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3층, 4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1, 2층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같은 가격이라면 이왕에 수리가 더 잘 되어 있는 집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빌라를 사는 것은 추후에 이것이 개발이 될 때를 예상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한 수리비가 덜 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려면 외부에서 크랙은 없는지, 특히 옥상 방수는 잘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리가 된 집을 보여드리면 조금 비교가 쉬울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는 창문 위에 렉산을 달아가지고 비를 좀 맞게 해놨네요. 이런 것도 밖에서 보시면 비교가 가능합니다. 시원하게 뚫려 있네요. 아무래도 노후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용 관리비가 없고 관리자가 없으니까 좀 이런 경우가 많죠. 빌라 내부에 들어와 왔는데요. 지금 계단 위를 보면은 상당히 노후가 많이 돼서 페인트 칠 다 떨어지고 좀 보수를 해놓은 것 보여요. 지금 여기 보면은 완전 금이 같죠? 완전 금이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리창도 보니까 아예 한쪽 면이 깨져 있어요. 한쪽 면이 깨져 있어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용 관리비를 걷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미흡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체크를 해야 하냐면 건물 자체 관리가 안 돼 있는데 노후 빌라인 경우에는 내가 탑층의 물건을 사게 되면 옥상 방수 아니면 외부 크랙 등에 의해 가지고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경우에 물건이 위치한 곳은 3층입니다. 그 위에 4층이 있고 그 다음에 옥상이 있습니다. 바로 탑층이 아니기 때문에 누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되지만 건물 자체가 좀 노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되는 빌라를 찾을 때는 최대한 내 돈은 적게 들어가고 전세나 월세금은 높게 받을 수 있는 빌라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임차인이 집을 보러 왔어요. 부동산이랑 같이 집을 보러 왔는데 관리가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높은 가격을 받기는 어렵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판단 요소로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후 빌라를 낙찰받을 경우에는 일단 내가 무조건 수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내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샤시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경매 물건이 위치한 3층은 알루미늄 샤시, 옛날 샤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에어컨 실외기가 걸려있는데 옆에를 보니까 외부 크랙들도 좀 발생이 되어 있죠. 비가 많이 오면 저기를 통해서 빗물이 스며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옆에 3층인 302호를 보시면 샤시가 하얀색으로 하이 샤시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긴 한번 수리를 전체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건지도 감안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유리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외부 벽이 갈라져 있다거나 유리창이 깨져 있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고 입찰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차는 항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오늘 경매 물건이 위치한 곳 인근이 바로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저렴하게 빌라 전세 월세를 내놓는다면 분명히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위치한 곳이 간성역 역세권이고 바로 맞은편에 홈플러스도 엄청 크게 있고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학교도 학군이 잘 이루어져 있고 뭐 스타벅스 등등 생활 편의 시설들은 꽤 많이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빌라를 고르면 돈이 되는지 알려드렸죠. 첫 번째는 최대한 대단지 빌라를 골라라. 두 번째는 1층, 2층이 로얄층이다. 세 번째는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 수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빌라를 골라라 였습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한테는 이런 물건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은 명도가 굉장히 쉬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내가 낙찰을 막상 받고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를 굉장히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은 명도 난이도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소액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0년 4월 30일 근저당입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26일에 동일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을 받는 소액 임차인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 명도 확인서에는 낙찰자의 인감과 인감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데요. 때문에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명도에 수월하게 협의를 할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런 물건을 보시는 게 좋겠죠. 지금 이 단지형 빌라의 똑같은 평수 매물이 9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얼마에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5,250만 원입니다. 매매가 지금 9천만 원인데 5,250만 원에 나왔다고 하면 4천만 원 정도의 안전 마진이 있는 물건이죠. 지금 주말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임대차 시세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전세금이 5,250만 원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풀피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물건일 겁니다. 일단 초기에 투자금은 별로 들지 않고 초보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명도를 할 수 있는 쉬운 난이도의 물건, 그리고 추후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초중고 학군까지 누릴 수 있는 물건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꼭 임장 와보시고 입찰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지금이 경매에서 투자하기 적기입니다. 지금 경매 법정에 입찰자가 없어요. 내가 지금 조금만 공부해서 입찰을 한다면 경쟁률 낮은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한번 경매로 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집가사랑 경매학원에서 경매 기초반 그리고 낙찰 보장반 수강생 모집 중에 있으니까 더보기란 링크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진짜 도움을 드리는 집가사랑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